안녕하세요. 88세 현역 의사 박선영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을 지키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리 아픈 건 당연하지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넘는 진료 경험에서 많은 노년기 질환의 시작은 다리에서 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것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관리 소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환자였던 이순자 여사는 78년 동안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동네 산을 오르고 남편과 함께 줌 동호회 활동도 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3년 전 겨울 빙판길에 살짝 넘어진 후 작은 통증이 반년 만에 지팡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손녀의 유치원 발표의 날 아픈 다리로 가지 못해 눈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 정말 늙어가는 일만 남은 걸까요? 라며 절망하던 그녀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다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연히 보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50년 의사 생활과 88년 삶의 지혜를 담아 다리 건강,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어진 듯한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이 바로 그 더 일찍입니다. 오늘부터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실버 세대 건강노트 구독과 내 다리는 100세 청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무릎 건강 소책자도 보내드립니다.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 건강은 마치 튼튼한 집처럼 4개의 기둥으로 지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력 운동, 원활한 혈액순환,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기둥, 근력 운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방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꾸준히 관리해주면 얼마든지 젊음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88배 나이에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증손주들과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할 정도로 정정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 실천하고 있고 또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아주 쉽고 안전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팔걸이나 무릎을 짚지 않고 오직 다리 힘으로만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서너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탄탄해져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벽 기대고 무릎 살짝 굽히기입니다. 벽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펴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무릎 주변 근육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넷째,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5번씩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보행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벌써 80인데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확실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되어 거의 누워만 지내시던 87세 김민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거의 포기하셨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운동들을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달 만에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맺혔던 감격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어르신,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더 힘들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0년까지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운동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심지어 뇌 기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치매 예방에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제 50년 의사 생활을 통한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리가 젊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오랜 친구들과 정겨운 여행을 떠나고 잊고 지냈던 삶의 즐거움을 다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거나 시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 혹은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여기고 넘겨버리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박지훈 어르신 84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신 후 언제부턴가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제가 진행하는 지역 주민 건강 강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제가 강조했던 한마디가 그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의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전, 피떡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 어르신은 제게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젯밤에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저려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젠 손주 녀석들과 놀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밤에 편히 잠드는 것조차 자치가 되어버렸어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4가지 간단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천 끝에 여섰다 루박 어르신은 언제 아팠냐는 듯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힘차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께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요. 이 간단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 다리에 정체되어 있던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식사 후나 TV를 보실 때 틈틈이 해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로 발 담그기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약 15분에서 20분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때 천일염이나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의 부종과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처럼 해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하루 3번 다리 높이 올리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15분 정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다리에 몰려있던 혈액과 체액이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이동하여 부종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할 때마다 실천해 보세요. 넷째, 매일 아침 저녁 부드러운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시작하여 무릎 방향으로 마치 쓸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목욕 후에 몸이 따뜻할 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박지훈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고 여섰다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다리 저림과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퉁퉁 부어있던 발목도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늘 얼음장 같던 발이 이제는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손주 녀석들과 다시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다리 혈액 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가벼운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이를 방치하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에는 만성 정맥부전, 심부 정맥혈전증,
심지어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초기에 이러한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처럼 적절한 관리를 시작했다면 80% 이상의 경우에서 충분히 완전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심장 건강, 뇌 기능,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덩달아 좋아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 정맥혈전증이 발생하면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 현저히 높아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박지훈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액순환은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넘치며 기분까지 상쾌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처럼 음식은 우리 몸의 기둥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도 혹은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절대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은혜 씨 75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생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다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섣불리 수술을 권하기보다 먼저 식습관 개선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릎 아픈 게 고기 좀 좋아한다고 그렇게 된 거란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속는 셈치고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약 3개월간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극심했던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고 체중은 자연스럽게 8kg이나 감량되었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젊은 시절 이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에 참여하여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할 3가지 핵심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연골, 인대 등 다리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 콩류,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달걀, 저지방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을 지키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등 통조림 생선, 정어리, 연어 등 짙은 녹색 잎채소, 케일, 브로콜리 등 유제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공급원이지만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버섯류,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 15분 정도 팔과 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 부분을 합성할 수 있으니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관절의 손상을 막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베리류, 시금치,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고구마, 단호박, 당근과 같은 주황색 채소, 토마토, 파프리카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무지개 식단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토마토, 사과,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블루베리, 노란색 주황색 호박, 당근, 하얀색 양파, 마늘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음식의 색깔이 다르면 그 안에 함유된 영양소와 효능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 다리 건강을 위해 가급적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 소시지 등 튀김이나 마가린과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정제된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그리고 너무 짠 음식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자, 튀김류, 가당 음료 등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전부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대체 식품을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 요리 대신 오븐에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며 흰 밀가루 빵 대신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생강차나 녹차,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습관계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없는 날로 정하고 콩이나 두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매일 아침 식사 때 과일 한 조각을 꼭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최은혜 씨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와 채소를 듬뿍 넣은 현미죽이나 오트밀을 먹고
점심에는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였으며 저녁에는 가볍게 샐러드나 채소 수프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제철 과일을 즐겨 먹었고요. 그리고 매일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 한두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밋밋하고 맛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먼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오히려 예전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식단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개운하고 편안합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노년기 환자들을 관찰하며 얻은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월등히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 관절 문제, 통증, 부종과 같은 증상이 현저히 적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적어서가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참여했던 한 연구에서 90세 이상 건강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컬러풀한 식탁이었습니다.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 섭취는 최소화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고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꾸준히 6달만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최은혜 씨처럼 통증 없이 가뿐하게 산책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다음 한 끼 식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다면 다리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뼈저리게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제 환자 중 강연숙 여사 81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소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냈죠. 특별히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3년 정도 지나자 다리가 저리고 허리에 뻐근한 통증이 심해져 결국 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딱히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픈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한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할 경우 활동적인 노인에 비해 근육량이 무려 30%나 더 빠르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Use it or lose it는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강 여사는 제 설명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미 약해진 제 다리는 이제 다시 건강해질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지키고
이미 약해진 다리라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때도 의식적으로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맞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굳는 것을 막아주며 장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한다면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효과마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강 여사는 제 조언을 듣고 그날부터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놓고 꼬박꼬박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는 자세는 모두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척추와 골반 그리고 다리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펴며 양쪽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하세요. 특히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하지 정맥류나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 여사는 다리를 꼬려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속으로 발바닥 붙이기, 허리 펴기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셋째, 발이 편안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바른 오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단순히 발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무릎, 고관절, 허리에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가락 공간이 넉넉하고 발볼이 넓고 발바닥 아치를 잘 지지해주며 충격 흡수 기능 쿠션이 좋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이 높거나 앞코가 뾰족한 신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의 크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발 가게에서 정확한 발 사이즈를 측정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강 여사는 그동안 아끼던 예쁜 구두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발이 편안한 워킹화 위주로 신발을 바꾸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입니다. 놀랍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강 여사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며 나무와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강연숙 여사에게 이러한 조언들을 해드렸을 때 솔직히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 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과 3개월 후 강 여사는 예전에는 5분 걷기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10분 이상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후에는 다리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고질병처럼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1년 후 그녀가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무슨 특별한 치료법이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바꾼 것만으로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나이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거나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편안한 신발 신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순간 중 하나는 젊고 건강할 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무심코 이어오던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야 그 누적된 결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와서 뭘 너무 늦었어 라며 체념하고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 5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90세에 시작하더라도 우리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응답합니다. 물론 30대, 40대에 미리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88살인 저 역시 매일 이러한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도 매주 환자들을 진료하고 건강 강연을 다니며 주말이면 증손주들과 공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기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꾸준한 근력 운동, 원활한 혈액 순환 관리, 뼈와 근육을 살리는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건강을 부르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 4가지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닙니다. 88세 의사로서 제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얻은 값진 결과이자 확신입니다. 노화 그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편으로 내년 혹은 작년에 이 영상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런 후회는 접어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더 일찍이라는 시간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부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발목을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양쪽 각각 100번씩요. TV를 보거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5분이라도 집안을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매 끼니마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개, 생선 한 토막 등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시고 멸치나 우유 등으로 칼슘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간단한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기 대고 굽히기, 뒤꿈치 들기, 앉아서 다리 펴기 중 한두 가지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두 다리가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욱 약해지며, 근육이 약해지면 더더욱 움직이기 싫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다리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면 근육은 더욱 강해지며, 근육이 강해지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 중에 윤정의 할머니 78세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와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지난 5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침대와 소파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번번이 거절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이 찾아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심한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죠. 그런 그녀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6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쎄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찻집에서 수다도 떨고,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몸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몸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굳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것인가? 제 88년 인생과 50년 의사로서의 모든 경험을 걸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두 다리가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경험하신 긍정적인 변화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